예나야 미안하다. 이제부터 찍을게. 알아두셨죠? 네. 예나도 알아듣겠니? 자,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 선생님 말씀드리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골라볼게요.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y절편이 4이다 라고 해주면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줍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직선이 0,4에서 y축과 만난다 라는 뜻은 이 직선의 y절편이 4이다 라는 뜻이므로 기울기 알고 y절편을 알고 있는 상태니 갖다 끼시면 됩니다. 네, 저 표현 읽히시면 됩니다. 표현이 낯설어서 그래요. 우리 처음 얼굴 보면 이름 잘 몰라서 이름 잘 못 불러주듯이 그래도 보면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문제인 거지. 알아들으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y축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2분의 3짜리야. 근데 이 직선이 y축과 0,4에서 만난대. y축과 만나는 교점, 여기는 4가 y절편이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208번 이런 표현 잠깐 보세요. 이런 표현도 중요합니다. 직선식을 구하는데 y는 쓰려고 했더니 잘 모르겠고 y절편이 8이다. 뒤에 플러스 8 붙겠구나. 이거는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x좌표는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x좌표는 개수는 기울기지 않습니까? 근데 증가량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1차 함수 문제 풀 때는 100%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x의 증가량이 들어가죠. 분자는 y의 증가량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끔 질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증가량이라는 얘기는 항상 커져만 가는 양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처럼 줄어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 단어의 표현이 여러분이 보시기엔 당연히 증가라는 얘기는 커진다 할 때 증가고 작아지면 감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가량은 통칭한 표현인데 그냥 변화량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넘어가면 증가량이라는 표현보다는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x값이 늘고 줄고 y값이 늘고 줄고 그 변화량을 그냥 중학교 때는 통칭해서 그냥 증가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증가하면 증가량에는 플러스를 쓰시면 되고 증가하면 그 증가한 크기만큼 플러스 숫자를 갖다 쓰시면 되고 감소하면 감소한 숫자만큼 마이너스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위쪽에 무슨 공사한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y는 x의 증가량 x가 지금 4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럼 4만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4를 쓰시면 됩니다. y의 증가량 6만큼 감소한답니다. 그럼 마이너스 6 쓰시면 됩니다. 이게 기울기입니다. 됐죠? 그 뒤에 플러스 8 쓰시면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8.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되셨습니까? 네. 기울기가 3이고 x값 4일 때 y값 마이너스 4인 직선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표현이 좀 낯설어서 그런데 기울기는 3이에요. 근데 x가 4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순서쌍으로 바꿀 수 있죠. 순서쌍으로 바꾸면 지나는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몇 칸만 몇? 4칸만 마이너스 1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써주고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거 정리하시면 답입니다. 그럼 y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분배해보면 이거 좀 미리 분배할까요? 3x 마이너스 12 y는 3x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답이 마무리되죠. 그런 표현들이에요. 뭐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정리해 보시고 자 이쪽도 짝수거만 한번 해보실까요? 잠깐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점을 대략 찍어보면 0,2면 위로 2칸, 2,2면 오른쪽 2칸. 이 두 점을 이은 직선, 이걸 구하는 뜻이에요. 그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두 점 중에 한 점을 찍어요. 아무거나 그냥 마음에 드는 점 찍었다고 칩시다.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신 다음에 앞에 뭘 쓰냐면 기울기 쓰죠. 기울기는 증가량으로 x의 증가량분의 그냥 편한 대로 빼서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럼 0은 빼나 마나니까 y는 2분의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죠. 얘를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두 점을 지나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네 라는 거를 사실은 문제 풀기 전에 느껴야 되는데 뭐지? 왜 이렇게 0이 많지? 이게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이거 여기는 2가 y 절편이네. 얘는 y가 0일 때 x 값이 있죠? 얘는 x 절편이네. 절편이 나와 있는 케이스구나. 그럼 1차 함수식 만들 때 네 번째 케이스가 있었죠. y는 기울기 쓸 때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x 플러스 y 절편. 바로 이 답이 나오죠.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나옵니다. 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인지를 파악을 했다면 더 쉽게 문제를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잠깐 다 확인 안 했지만 뒤에 것부터 쭉 이게 너무 한 페이지씩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쭉 설명드리고 이쪽은 뭐 같은 내용이라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절편이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죠. x절편이 있긴 있는데 이게 y절편이 없기 때문에 직접 아까처럼 이제 4번 유형처럼 풀기 좀 어렵고 그냥 두 점을 이용해서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통해서 직선식을 완성하는 그런 꼴로 이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x절편, y절편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 공식 책에도 여기 있어요. 여기도 정리해놨나요, 책도?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게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이거 그냥 수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라 이거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죠. 자, 여기까지 짝수번만 일단 쭉 푸시고 다 푸신 분은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2페이지까지 짝수번, 31페이지까지 짝수번. 자, 단원의 이름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함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함수 배우다 말고 1차 방정식은 왜 나오는 건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y는 2x-3이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저 직선은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이죠. 근데 이 직선식을 혹시 내가 이렇게 식을 바꾼다 하더라도 y를 1로 넘겨요.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써지죠? 그럼 여쭤볼까요? 두 개의 관계식은 서로 다른 겁니까?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건가요? 서로 같은 겁니다. 근데 다만 표현법이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은 1차 함수 형태로 써지신 거고, 이 부분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로 써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이렇게 써지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옆에 이렇게 보통은 단어마다 생략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는 표현이긴 해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근데 쟤는 저 왼쪽과 같은 거라며. 근데 이 왼쪽에 1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저 y는 2x-3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헛배웠군.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뭐냐고. 1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개형이 무슨 말이야? 개형. 이거야? 개형. 맞잖아요. 개형. 이 개형은 쉽게 말하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수학적 그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이야?
직선이잖아.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운 말이야? 이 단어를 내가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려도 이 그래프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직선이라 이 방정식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지금 설명했잖아. 지금 설명했잖아. 졸았어? 지금 설명했잖아. 자 다시 잘 봐.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같은 식이겠죠? 그럼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일까요? 다른 그래프일까요? 같은 그래프겠죠? 근데 왼쪽에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이에요? 직선이잖아. 기울기 2짜리면 y절편이 만약 3인 이런 직선이 된다고.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겠지? 똑같은 그래프니까 이거겠지? 근데 지금 모양이 방정식 형태로 써졌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정식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오늘 예지 좀 이상한데? 예진아, 오늘 학원 올 때 약 먹고 왔니? 약 먹고 와야지. 너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 위해서 약 먹고 와야지. 알겠지? 안정제 같은 거, 신경 안정제 뭐 이런 것들 먹고 와서 주변 친구들이 방해 안 되도록. 지금 예진 표정 봐봐. 약간 사페 얼굴. 약간 사페 얼굴이에요. 아 저기 정상이야? 밖에서 늘 그래? 무섭구나. 이해 안 될 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의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1차 함수를 다른 표현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얘기죠. 이유는 식이 y는 하고 정리되면 1차 함수식인데 이거는 y로 식을 정리한 게 아니고 x, y 상수는 0의 꼴로 표현한 방정식 꼴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다른 이름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또 뭐 선생님하고 이름 불리지만 또 바깥에 나가면 뭐 친구들한테는 뭐 김우빈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이지만 이름이 다 다르게 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함수에서는 얘는 1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방정식 동네 가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준다는 뜻이에요. 별명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럼 선생님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은 서로 완벽히 일치하는 개념인가요?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단원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아니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얘랑 같은 거라며 같은 거죠. 그럼 함수식으로 쓰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방정식 쓰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쓸 수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둘은 같은 거 아닙니까? 다시 배우시면 그게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는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큰 범위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동네 안에 일부에 1차 함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1차 함수의 식 어떻게 표현되죠? 근데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프 모양은 몇 가지, 이게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몇 종류죠? 크게 보면 몇 종류예요?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두 가지. 누가 두 가지? 누가 그랬나요? 두 가지라고. 내가 헛것 들었나요? 아무도 안 했는데. 두 가지예요. 왜 두 가지죠?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 오른쪽 아래로 가는 함수. 두 가지예요. 얘는 어떨 때 오른쪽 위로 가죠? A가 좋아요. 좋습니다. 얘는 그렇죠. 근데 네가 직선을 그리다 보면 이런 모양만 있을까? 아니거든요. 어떤 모양도 있죠?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 혹은 Y축의 평행한 직선까지 표현하면 총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 그중 1차 함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차 함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그래프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범위가 직선의 방정식이라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X축 평행한 직선 그 직선의 이름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
얘처럼 y축 평행한 직선, 얘네들은 또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거를 이쪽 단원에서 간단하게 배우시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이죠. 직선식을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반응식을 직선의 반응식이라 표현하며 얘는 식을 표현하게 되면 지금처럼 1차 함수로 변형할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뭐 이거 책에 나와 있잖아요. 다음을 이렇게 나타내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크죠? 자,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잠깐 보실까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이렇게 무슨 꼴로? 1차 함수 꼴로 바꾸시오. 바꿔봅시다. 그럼 식이 일단 y항이 남아야 되니까 y는 남기고 나머지 다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양변을 뭘로 나누죠? 2로. 그래야 y로 식이 정리되고 1차 함수식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a는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a는 x 앞에는 개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b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뒤에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꼴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저렇게 쓰면 되고 a, b를 굳이 구분하라면 저렇게 구분이 된다는 뜻이죠. 어디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아, 여기? 네, 그러네. 어우, 네, 눈썰미 좋다. 눈썰미가 좋아요. 상대적으로 얘네가 눈썰미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다현이가 정상이고 나머지가 비정상인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이런 식으로 식을 y로 정리한 다음에 다 양변을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라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을 그래프를 저 꼴로 나타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라. 우리 좀 맨날 하던 겁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저 식을 y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3y는 얘만 1로 넣으면 되죠. 얘만 이렇게 넘어가면 3y가 되고 3y는 6x-9 양변을 3으로 나누면 y는 2x-3 그리면 되겠네요. 그림 그릴 때 제일 편한 방법? 절편을 찾는데 y절편은 금방 알겠죠?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x절편을 찾으라면 찾는데 이건 x절편을 찾으면 x절편이 분수값이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x절편 찾으라면 2분의 3이네. 그럼 2분의 3 저다 찍어야 돼. 찍을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하잖아. 이럴 때는 x절편을 강제로 찾으라면 찾아주는데 절편이 분수로 나와서 찍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면 그냥 편한 점 찍으세요. 상관없으니까. y절편 마이너스 3 여기를 지나가요? 이 점. 그리고는 아무거나 그냥 이 직선이 지나는 점 x에 2 대입해볼까요? 그럼 y값 1 나오네. 2,1 찍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 찍고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 하나 찍고 그 다음 2,1 여기쯤 찍고 얘네들을 사례에 2 있고 그러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꾼 거 빼놓고는 사실 우리가 맨날 하던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 기울기나 y절편 이용하거나 아니면 절편 y절편 x절편 절편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지나는 두 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꼭 선생님이 해드린 방법으로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 뭐가 있나요? 자, 잠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봐. 다른 방법 뭐 있나요? 이 방법 말고. 그럼 x절편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y절편 마이너스 3이니까 x절편 뭐 찾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찾아보시면 2분의 3 나와요. 그럼 여기 찍고 2분의 3 정도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죠. 여기 정도? 2분의 3 맞죠? 네, 여기쯤. 이상한데? 2분의 3은 내가 왜 여기다 찍어놨죠? 제정신이 아니죠. 여기쯤입니다. 이렇게 이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 아까 이 방법은 분수값 때문에 찍기 애매해서 안 하기로 했잖아?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고 이제 피하기로 했던 건데 다른 방법 없나요? 그러면 기울기와 지금 이렇게 칸 쳐져 있으면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보셨나요? 그래프 그릴 때? 자, 이 방법 해봅시다. 일단 y절편을 찍었어요. 마이너스 3. 그리고 기울기가 2란 뜻은 달리 말하면 x의 증가량이 1일 때 y의 증가량이 2란 뜻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분모의 1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럼 x의 증가량 1, y 증가량 1. 무슨 말이냐면 이 점에서 다음 점으로 이동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점 중에 하나의 목표점을 이동할 때 x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y는 위로 2칸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점 이동할 때 x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할 때 y는 비례적으로 위로 2칸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 목표점이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직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단점이 뭐냐면 이게 모는 종이가 있으면 할만한데 모는 종이가 없으면 사실 칸 그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항상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모는 종이 있으면 꽤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됐죠? 아니면 꼭 절편 아니어도 돼. 그냥 아무거나 2점 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그죠? 근데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y값이 마이너스 5 나오고 x에 3 집어넣었더니 y값이 3이 나오네요. 이 2점을 찍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어디가 원점이야? 여기서 원점인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여기쯤. 3, 3 여기쯤. 여기쯤. 이 2점 이렇게 이겨도 됩니다. 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그중에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y절편이 좀 찍기 편하고 x절편이 찍기 편하면 그 2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x절편이 조금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나머지 이 그래프 여러분이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이 부분은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응식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죠. 네, 이렇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응식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는 그러니까 XY가 자연수나 정수일 때는 그래프가 점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XY가 수 전체일 때는 그 점들을 이어서 만드는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요. 여기 표현들이 있겠네요. 이런 표현들.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는 거죠. 근데 그리는데 사실 앞말 없으면 웬만하면 앞말이 없죠.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웬만하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웬만하면 이 식을 1차 함수로 정리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긴 하죠. 우리는 아무래도 이 직선식 그릴 때 기울기나 y절편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상황이 가능하다면 1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 두시고 y절편이 플러스 5이네. 네, 여기쯤 지나갈 테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이 5이네. 여기쯤 지나갈 테고요. 이 두 줄을 이렇게 이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조건을 달았잖아요. x, y가 자연수만 된답니다.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y는 4, 3, 2, 4, 1. 요 조합밖에 안 되죠. 그럼 1,4를 찍다 보니까 여기 지나고 2,3 여기 지나고 3,2 여기 지나고 4,1 여기 지나고 뭔가 그림이 이상한 거죠? 1,4 여기네요. 1,4 2,3 3,2 이게 맞아? 모는 종이 왜 이래? 이 위치 맞아요? 이게 어디가 X축? 이게 X축이죠? 아니에요? 이게 Y축이고? 그런 거죠? 그럼 1,4면 여기잖아? 2,3 3,2 이렇게 4점 찍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수, 정수 나오면 그렇게 점으로 찍으면 되고 수 전체 그러면 그 점들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죠? 직선으로 이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파트니까요. 넘어가도록 하시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아닌 점 이런 것도 너무 단순한 얘기지 않습니까? 뭐 사실 어려울 내용이 없는 부분이라. 네. 오호. 네.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붙여드릴게요. 공부하다 저런 건 괜찮아. 공부하다 보면 책 넘기다 보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가끔 이상한 애도 있어요. 저런 걸 살짝 뜯어보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나 봐. 하나씩 듣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책 왜 그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성은 다 뜯어놓고 모르겠대. 다음 주어진 점이 1차 방정식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거 뭐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식이 있는데 이 모양을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식이죠?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 그래프가 직선이라는 뜻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하나의 직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직선 위에 이런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이런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른 이 점을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해 보셔서 대입해서 참이 되면 지나는 점이 맞죠. 근데 참이 아닌 거짓이 되면 지나지 않습니다. 직선 바깥에 있는 점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집어넣어 대입해 볼까요? x에 마이너스 5, y에 5, 이게 12 맞나요? 이 답이 맞습니까? 안 맞네요. 그래서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다 그런 내용이니까 집어넣으셔서 참이면 지나는 점 아니면 지나지 않는 점 거의 뭐 간단한 연산 문제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뒤쪽에 자, 이런 문제들. 자, 점 2,3이 다음 1차 방정식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일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죠. 2,3이 이 직선 위에 있습니까? 네, 집어넣어 보세요. 위에 있는 점이랍니다. 점일 때 그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등식이 참이 됩니다.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3, 3은 9는 7.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A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A값 구하시면 되고, 이 같은 케이스는 여기는 아까 식에서 미지수가 존재했고 점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근데 얘는 반대로 점은 잘 모르겠고 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약 먹고 와야 된다니까. 대입합시다. x값에 a를 대입하고 이건 y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명령어니까 대입하십니다. 그럼 3a가 될 테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 11이 되겠죠. a값 구하기 하는 방정식이니까 얘가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3a는 15가 되고 양변 3으로 나누면 a값은 5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문제죠. 네, 뭐 5살 진달래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가벼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직선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눕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자라는 거죠. 1차 함수에서는 이런 그래프 안 나옵니다. 1차 함수는 오른쪽 위로 가거나 오른쪽 아래 가는 직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는 직선들은 안 나와요. 눕는 직선들. 이건 간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립시다. 이렇게 좀 바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봤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있더라. 내가 얼마 전에 찾았어. 네. 만족스럽긴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죠. 네, 이렇게 되고 여기가 원점일 겁니다. 근데 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선생님 이런 직선이 있더라고요. 이 직선, 이것도 하나의 직선인데 이것도 분명히 직선이니까 관계식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겠죠. 그럼 이 관계식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여기 있는 점을 찍어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원점에서 오른쪽 3칸에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3,0이에요. 근데 3,0을 지나면 Y축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그치? 3,0을 지나며
y축 평행한 직선. 이거든요. 그럼 이걸 관계식을 어떻게 쓰지? y는 뭐라고 써야 되지? ax 플러스 b. 여기 a, b에 뭘 집어넣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규칙성을 잘 몰라서 규칙성을 이 그래프에 대한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점을 좀 더 파악하게 해봤어요. 이 점 말고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중에 좀 계산하기 편한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이 점의 좌표 뭐죠? 3,1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는요?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나름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뭔가요? 그 공통점이 이 직선의 이름입니다. 뭐가 3? x가 상상 3이라는 거죠. 이 직선의 이름입니다. 3,0을 지나며 y축 평행한 직선의 이름은 x는 3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저 직선의 이름은 x는 3이 그냥 직선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불러주기로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건 x는 다 3이니까 x는 3이 직선식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결과. 선생님, 우리는 지금 1차 함수를 배우는 도중에 직선의 방정식을 덩달아 배우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1차 방정식의 일반적 꼴에서 x는 3이 나타나려면 조건이 뭐죠? 그러면 무슨 조건일까요? 조건이 뭘까요? 일단 y는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y는 0이어야 돼. y가 없잖아요, 식에. y가 없잖아. 그치? 일단 y가 0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면 b는, 이건 가정하는 거죠. 다른 값일 수도 있어요. 근데 x가 만약 1이라면 그때 짝지어지는 b 값은 y는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넘어가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1차 함수꼴에서는 잘 안 줍니다. 이런 모양을.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뭐라 써주냐면 x는 3이 되기 위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게 뭔가요? 이게 미지수 두 개는 1차 방정식. 아까 말했던 직선의 방정식 꼴입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 이래나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a, b, c에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b는 일단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되죠? 0. 그렇죠. b는 0. y를 지워줘야 되거든요. b가 들어가면 숫자가 들어가면서 y가 지워져야 되니까 b는 0이 돼요. 그럼 a는 1. 그럼 c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b 0 들어와서 사라져주고, a에 1 들어와서 x가 되고, c에 3이 아닌 마이너스 3이 들어와야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서 이렇게 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조건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런 답이 나온다. 라는 편이고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이제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y축 평행한 직선, 그 직선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지죠? x는 숫자 써집니다. x는 숫자. 그럼 선생님, 저 숫자는 뭘 써야 되죠? 그러면 그 직선이 지나는 아무 점이나, 이 점도 괜찮고 이 점도 괜찮고 이 점도 괜찮고 어떤 점이나 그 직선이 지나는 x좌표 하나 갖다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 직선이 지나는 x좌표 갖다 쓰시면 정답. 아셨죠? y축 평행하면, y는 이게 써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x는 하고 숫자로 써진다는 거죠. 그럼 얘를 냈으면 반대로 하나도 금방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x축, y축이 그려졌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얘가 원점인데 밑으로 한 칸 내려가 있네. 이렇게. 그럼 지금처럼 여기는 점을 했더니 아무거나 점을 찍어봤어요. 책에 막 뭐 나와 있어. 어떤 점들이 아무나 막 주지 않아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는 x축과 평행하며 동시에 4,-1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식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얘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점들이. 그래서 이제 규칙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점의 좌표는 4,-1, 이 점의 좌표는 5,-1, 이 점의 좌표는 3,-1, 이 점의 좌표는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쭉 쓰다 보니까 직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이 직선들이 가지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가지는 공통점, y가 항상,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일반화 시키면 x축 평행하며 x축 평행한 직선, 이 직선의 식을 쓰시오. 그러면 y는 숫자를 쓰시면 되고, 그 숫자는 그 직선이 지나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으시고, 조건에 나와 있는 점 중에 그 y좌표를 갖다가 쓰시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된다. 어려우실까요? 괜찮나요? 좋아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못 믿기 때문에 x축, y축 먼저 해봅니다. 해볼게요. 일 번 직선식, 2번 직선식 답 뭘까요? 1번 직선식, 2번 직선식.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좀 믿을만한가요? 거의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까지, 여기 앞, 요 페이지 있죠? 이건 뭐, 싫을 것 같으니까. 여기만 일단. 312부터 이쪽 페이지까지 일단 홀수법만 해봅시다. 뭐, 충분히 아실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식 자체가 만약 지금처럼 1차 함수식으로 써져 있을 때, A 값이 양수, B 값이 양수, 뭐 A 값이 양수, B 값이 음수, 이런 케이스처럼 AB,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직선이긴 할 텐데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혹은 몇 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지, 정확히 어느 점을 지나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대략적 부호를 보고 그림의 대략적 위치를 그냥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A가 양수, B가 양수, B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첫 번째는 A의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 되고, 두 번째, B값이 양수가 되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원점 위를 지나게 되고, B값이 음수가 되면 원점 아래를 지나게 되고, B값이 0이 되게 되면 그때는 원점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A가 양수, B가 양수라면 길이가 오른쪽 위로 가는데 Y절편이 X축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 형태가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 가능하신 내용일 거니까. 그 다음 이런 부분도 Y축 평행한 직선은 전부 다 X는 하고 숫자가 써지는데, 그 숫자가 양수이면 원점 오른쪽, 음수이면 원점 왼쪽. 그 다음에 X축 평행한 직선은 Y는 하고 숫자가 써지는데, 그 숫자가 양수이면 원점 위쪽, 아래면 음수이면 원점 아래쪽, 이렇게 지나는 그런 내용이라 가볍게 네, 이 부호를 정하는데 왜 이게 나오죠? 단원의 1입니다.
숫자가 나오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단어 구성이. 이건 교재 구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문제를 놔두세요. 이해만 이렇게 일단 하세요. 일단 이해만 하시고, 이 교재 문제는 구성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서 뭘만 나오냐면 A, B의 막 구호를 정해주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 위치를 판단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수치가 주어져서 앞쪽에 배운 내용과 이것만 좀 연습을 해봅시다. 이런 내용만 좀 연습을 해본다면 다음 그래프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건 뭐 좀 전에 앞에 연습한 거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 그래프의 식을 쓰시오 그러면 y축 평이하니까 일단 식은 x는 하고 갈 테고, 이 직선이 지나는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이죠? x좌표 5라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x축 평행 직선 y는 하고 쓰면 되는데 그 직선이 지나는 y좌표 여기 보이네요. 3. 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크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잠깐만 좀 문제 풀고 계세요. 여기 학생들 얘기만